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후반기 이제 야구 없는 일주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LG 트윈스 후반기 키플레이어 4명을 좀 뽑아봤습니다. 아무래도 LG 트윈스는 이 선수들이 좀 살아나야 후반기를 좀 순항을 할 수 있는, 그리고 1위 자리를 다시 탈환할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2026년 후반기 LG 트윈스 키플레이어 4인입니다. 지금 전반기에 좀 부진이 있었거나 아니면 뭐 부상이 있었거나 뭐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한 선수들이 좀 있었죠. 그리고 이 선수들이 꼭 반드시 반등을 해야 되고, 이 반등을 해야 되는 선수들 중에서도 특히 LG 트윈스 라인업에서 핵심 자원인 선수들 4명을 뽑았습니다. 뭐 앞에 사진으로 보셨지만 당연한 선수들이죠. 이 선수들이 좀 잘 해나가야 되는데, 후반기 막판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선수도 있고 후반기 막판에도 여전히 좀 헤매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죠. 첫 번째로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지환 선수는 아무래도 LG 트윈스의 센터라인의 핵심이죠. 특히 내야의 사령관이고요. 지금 전 시즌과 비교를 한 이제 성적이 보이시는데 2025년 시즌에는 127경기, 그리고 타율 2할 오픈 3리, 타점이 62점, 득점은 57점, 홈런은 16개, 장타율은 4할 3푼 0리, 그리고 에러는 9개였습니다. 근데 지금 2026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현재 78경기에 타율은 2할 오픈 2리, 그리고 타점은 40개, 득점은 31, 홈런은 6개, 장타율이 3할 6푼 8리, 에러는 11개. 단순히 비교를 하더라도 뭐 타율은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지만 뛰는 수치들이 있죠. 장타율, 그리고 에러입니다. 장타율은 4할 3푼 0리에서 지금 3할 6푼 8리까지 떨어질 정도로 지금 오지환 선수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멀리 치는 힘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까 타격을 하려면은 하체의 힘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지환 선수가 대둔근 부상이 있었죠. 그러면서 치려고 할 때 하체에 힘이 받쳐주지 못한 것 같아요. 워낙 오지환 선수는 손목이 힘이 강한 선수라서 손목으로 때리기만 해도 괜찮지만 아무래도 정확한 타격을 하기 위해서는 하체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리고 배트 정중앙을 맞춰서 멀리 날려야 되는데, 최근 오지환 선수 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에는 딱 받쳐놓고 치는 장면이 보이는데, 이전에 한창 안 좋을 때 보시면은 하체가 먼저 무너져요. 하체가 먼저 빠지거나 아니면은 오른쪽 발이 먼저 꺾이면서 타격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같았으면은 장타로 나갈 공이 장타로 나가지 못하고 땅볼로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지환 선수가 그전에는 손목을 좀 돌리면서 들어 올리는 타격을 했다면은 최근에는 그냥 레벨 스윙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만 보여서 오히려 장타율이 좀 떨어지고 우익수 앞 단타가 좀 많아요. 아니면은 1, 2루간을 좀 뚫고 지나가는 땅볼이 많다거나, 그래서 장타율이 떨어진 게 좀 문제긴 한데 최근 모습을 보시면은 오지환 선수는 좀 올라왔다고 보여요. 지금 가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딱 하체를 받쳐놓고 상체가 따라가 나가면서 빠른 이 허리 회전으로 치는 공이 좀 많이 보여서 후반기에는 이 모습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에러가 좀 많죠? 이 에러가 많은 게 사실은 뭐 온전히 오지환 선수의 수비의 문제다 라고 안 보이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시즌 마지막 경기 송찬희 선수가 잡아야 될 공인데 공을 잃어버리고 오지환 선수가 거의 좌익수 앞까지 따라갔죠. 근데 그 공을 잡지 못하고 놓칩니다. 그 공이 기록상 오지환 선수의 에러가 됐어요. 그런 공이 지금 꽤 많은데 이거는 외야의 수비의 불안감을 좀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에러가 한두 개 정도 더 있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데 이 에러는 결국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오지환 선수 대등군 부상의 여파라고 봐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잡을 수 있는 공이 오지환 선수가 전력적인 주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따라갈 수 없는 몸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에러로 표시가 되는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에 같았으면은 자연스럽게 잡아서 던질 공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슬라이딩을 해서 잡을 공이 오지환 선수가 부상이 때문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게 모두 지금 에러로 표시가 됐다라고 보고, 지금 몸 상태가 나아진다라고 하면은 후반기에는 원래 같은 수비의 오지환 선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구본혁 선수나 이영빈 선수가 유격수를 대신 띄워줬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 선수들이 오지환 선수 같은 수비의 안정감을 보여주질 못해요. 송구에 에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포구에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G 트윈스는 지금 같은 성적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는 오지환 선수가 반드시 살아나야 내야가 안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지환 선수가 타율이 최근에 좀 좋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루나 주자 3루를 제외하면은 득점권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요. 지금 주자 3루 시에는 어, 타율이 아예 0입니다. 쳐내질 못해요. 물론 외야 플라이 같은 공이 있긴 하지만 안타를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약점으로 나오고, 주자 말루시에도 2할밖에 안 되는 타율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죠. 말루의 이 선수가 타점을 올려주고 할 확률이, 주자가 말루가 10번 있으면은 단 2번밖에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LG 트윈스는 득점 기대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특히 오지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6번이나 7번에 많이 자리를 하기 때문에 중심 타선이 나갔을 때 오지환 선수가 타격을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말루가나 3루가 아닌 득점권 시, 그러니까 주자 2, 3루나 주자 1, 2루, 주자 2루 시에는 2할 9푼 1리로 굉장히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오지환 선수가 투 스트라이크 시 극단적으로 타율이 좀 많이 떨어져요. 볼이 많다거나 상대가 먼저 볼을 던졌다거나 아니면은 볼 카운트가 리드하고 있을 때는 오지환 선수 타율이 3할에 육박하는데, 투 스트라이크를 먹은 이후에는 원볼 투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 투 스트라이크 모두 오지환 선수가 헛스윙 삼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좀 타율이 떨어지고 1할에 가까운 타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오지환 선수가 후반기에는 좀 생각을 잘해서 나올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결국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상대 투수들이 이 선수가 약하다, 그리고 무슨 공이든 따라 나온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깥쪽으로 빠지는 변화구를 던질 건데, 오지환 선수는 이거를 다 스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는 이럴 때 걸러낼 수 있는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만 가진다고 하면은 오지환 선수 지금보다 타율이 훨씬 더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점이나 그리고 득점권 시 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G의 안방마님 박동원 선수입니다. 박동원 선수는 올 시즌 LG에 와서 가장 좋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타율이나 장타율이나 그리고 수비나 모든 게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여태까지 너무 많은 이닝의 수비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혹시나 지금은 그렇게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박동원 선수의 좀 에이전 커브가 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박동원 선수가 후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에이징 커브가 아니다 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 증명을 하며 FA에 도전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면은 에이징 커브를 맞았다라는 이제 판단으로 본인 스스로 조금 힘들어지는 그런 올해 시즌 끝나고 스토브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2025년 시즌은 39경기, 그리고 타율은 2할 5푼 3리, 타점은 76점, 득점은 57점, 홈런은 22개, 장타율은 4할 5푼 5리, 병살타가 10개예요. 그리고 2026년 시즌은 76경기 나왔고요. 타율은 2할 4푼, 타점은 38개, 득점은 34개, 홈런은 9개, 장타율은 4할 2푼 5리, 병살타는 9개입니다. 단순히 이 보이는 수치에서도 보이는 게 타점과 홈런이 극단적으로 줄었어요.
지금 139경기에서 홈런이 22개, 그리고 76경기에서 홈런이 9개인데 76경기 아니라 올 시즌 끝날 때까지로 계산하면은 박동원 선수가 칠 수 있는 홈런의 개수는 채 15개가 되지 못합니다. 이는 박동원 선수 장타율이 4할 오픈 5리에서 4할 2푼 5리로 떨어진 걸로 더 확연하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밑에도 써놨는데 미스터 풀스윙, 하지만 이제는 반응이 늦다. 이 반응이 늦다라는 게요, 패스트볼에 대한 반응이 많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전 같은 경우는 박동원 선수는 높은 패스트볼을 노려서 홈런을 치는 경우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패스트볼 타이밍을 노리고 풀스윙을 하면서 이 공을 장타 혹은 홈런으로 만들어주는데, 올 시즌 경기를 많이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박동원 선수가 패스트볼에 헛스윙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상대의 약간 빠른 변화구, 슬라이더나 아니면은 스플리터, 아니면은 커터, 체인지업 같은 변화구에는 제대로 맞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패스트볼에 늦는다는 거는 본인의 몸에 뭔가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떨어졌다거나 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 패스트볼이나 변화구가 뜬공보다 땅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동원 선수가 홈런을 치거나 아니면 외야 플라이를 치거나 혼자 죽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아래에 보시다시피 병살타 10개, 9개, 140, 139경기에서 병살타가 10개였는데 지금 76경기에서 병살타가 9개예요. 그만큼 땅볼이 많아졌다는 거고 본인 타이밍이 맞지 않는 타격을 많이 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이는 박동원 선수 스스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차라리 지금 같은 타석이 아니라 좀 더 앞으로 가서 좀 더 빠른 타이밍에, 그리고 공을 좀 더 앞에다 놓고 친다면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타격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LG 트윈스 팬들이 최근에 박동원 선수의 최고로 아쉬운 모습은 홈 저점 수비 시에 너무 에러가 많아요. 외야에서 송구를 한다거나 내야 커트맨이 송구를 했을 때 이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포구를 하지 못하고 태그를 하지 못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요.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외야에서 박혜민 선수가 송구를 했을 때 당연히 잡을 줄 알았던 평범한 공을 놓쳐서 실점을 할 뻔했었는데, 다행히 김진수 선수의 백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점을 하지 않고 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박동원 선수가 너무 지쳤는지 아니면은 지금 수비를 훈련을 안 하는 건지, 이거는 코칭 스텝, 특히 배터리 코치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박동원 선수의 장점은 어쨌든 타격이었는데, 타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수비마저 안 된다라고 하면은 박동원 선수는 사실상 그냥 그저 그런 평범한 포수가 되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박동원 선수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LG 트윈스도 좀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센터라인의 후방에서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박동원 선수가 좀 더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인드셋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올 시즌 박동원 선수 타격을 보시면은 주자 있을 때는 타율이 2할 1푼 1리로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요. 1루에 있거나 1, 2루에 있거나 1, 3루에 있거나 뭐 말루거나. 근데 유일하게 주자 2, 3루 시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할 2푼 7리로 뭐 2번 중에 한 번은 안타를 때려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상황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박동원 선수가 중심 타선에 있기에는 조금 애매한 선수가 되었다라는 모습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투 스트라이크 시 타율이 1할 초반대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보통은 박동원 선수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럴 때 예전에는 변화구를 던졌어요. 변화구를 던져서 끌어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올 시즌에는 박동원 선수를 상대하는 다른 투수들의 모습이 아주 획일적입니다. 초구의 변화구를 던지고요. 카운트를 잡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패스트볼을 던져서 오히려 배트를 끌어내요. 박동원 선수가 급해진다라는 걸 아나 봐요. 그래서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배트를 빠르게 돌리게 해서, 왜냐면 박동원 선수는 공 3개를 던지면 3번 다 스윙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페스티벌 타이밍이 늦는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 박동원 선수 상대로는 초구나 2구를 제외한 후반에는 페스티벌 상대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박동원 선수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페스티벌 타이밍이 늦으면서 헛스윙 삼진으로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하지만 박동원 선수가 강해지는 모습이 딱 하나 있죠. 볼 카운트가 유리하면은 5할에 가까운 타율을 보여줘요. 특히 3볼 1 스트라이크 같은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5할입니다. 두 번 상황에서는 한 번을 친다. 그거는 박동원 선수에게 개인적으로는 노림수는 있다라고 봐요. 이 선수 상대 투수가 무조건 스트라이크를 잡고 들어올 것이다 라는 생각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패스트볼이든 변화구를 노려서 친다라는 건데, 그 외에 스트라이크가 먼저 들어온 상황에서는 본인이 노리지 못하고 모든 공에 스윙을 한다라는 단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반에는 체력 문제인지 타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경기 초반에는 노림수를 가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6회를 넘어가서 7회, 8회, 9회는 타율이 2할 초반, 1할 때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박동원 선수를 좀 코칭 스텝은 관리를 위해서라도 이주원 선수와 적절히 잘 바꿔가면서 투입을 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이주원 선수가 타율은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후반 수비에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면은 한 뭐 서너 점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면은 경기 후반에는 박동원 선수를 좀 빼줘서 휴식을 준다거나, 원래는 송승기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맡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최근에는 웰스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맡고 있죠. 이주원 선수가. 후반기에 송승기 선수가 복귀를 하고, 그리고 웰스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맡는 등 뭐 상황에 따라서는 두 선수 정도를 이주원 선수에게 맡기는 것도 박동원 선수 체력 비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비축한 체력을 시즌 막판에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박동원 선수가 좀 많이 지쳐 보이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 박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타율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수비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라서 지금 이번 올스타전 브레이크 동안에 좀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타격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타율과 수비를 모두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는 그 박동원, 그 홈런을 쳐서 경기 흐름을 뒤집는 그 박동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LG 트윈스가 후반기에도 지금 같은 성적,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성적을 보여주고 박동원 선수가 신이 나고 좋은 모습을 보여야 투수들도 살아납니다. 투수들을 안정이 되는 거는 언제든 안방마님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안방마님이 신났을 때 투수도 강력한 모습을 보이니까요. 다음은 홍창기 선수입니다. 홍창기 선수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창기 트윈스, LG 트윈스 공격의 천병이었던 남자죠. 항상 1번을 맡고 있었고 리드오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남자인데 올 시즌은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게 제 생각으로는 작년 시즌 부상의 여파와,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깎여 나가는 ABS 존, 예, 홍창기 선수 스스로 안 좋은 곳으로 밀어넣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025년 시즌은 워낙 경기를 뛰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를 비교하기 좀 애매하고 2024년 시즌을 가지고 왔어요. 경기 수는 139경기 나왔고요. 타율은 3할 3푼 6리, 타점은 73점, 득점은 96개, 그리고 삼진이 93개 당했고요. 볼넷은 96개, 출루율은 4할 4푼 7리입니다. 리그 1위였고요. 이번 시즌 전반기에는 지금 78경기를 뛰었고요. 타율은 2할 5푼 9리, 타점은 24점, 득점은 48점, 삼진은 74개, 볼넷은 52개, 출루율은 3할 9푼 8리입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면은 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거의 8푼이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큰 수치거든요. 근데 이 큰 수치를 비교를 어디로 볼 수 있냐면은 삼진과 볼넷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삼진이 2024년 시즌에는 139경기에 93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78경기에 74개를 받았어요. 거의 경기당 1개 정도의 삼진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볼넷은 52개로 확 줄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로 하면은 130경기 정도 홍창기 선수가 올 시즌 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볼넷이 약 70개에서 75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수치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고 출루율 또한 3할 9푼 8리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이게 홍창기 선수 스스로 생각하는 ABS 존과 그리고 실제 ABS 존의 괴리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특히 홍창기 선수는 키도 큰데 타격 폼은 좀 많이 굽히는 타격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도 홍창기 선수가 타격을 할 때 보면은 홍창기 선수 팔꿈치보다 높은 공이 스트라이크로 ABS 존에 울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창기 선수도 이걸 어떻게 쳐?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홍창기 선수가 큰 키에 대비해서 너무 낮은 자세의 타격 폼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창기 선수가 거의 자기 눈높이에 오는 공인데 스트라이크에 울리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스트라이크 존이 이게 아닌데 라는 괴리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스스로 좀 화를 내고 그리고 에비스 존과 어쩌면은 싸우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보여서 LG 트윈스 팬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굉장히 이색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좌타자지만 좌투수에 강합니다. 좌투수 상대로 3할 2푼 4리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지금 본인 타율에 비해서 7푼 가까이 높은 그런 타율이고 근데 거꾸로 우투수 상대로는 극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타율을 보여줘요. 2할 3푼 8리 그리고 언더 투수는 3쿼터나 언더 투수 상대로는 타율이 아예 0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좌차단은 우투수에 강하다. 특히 언더 투수에 강하다.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하는데 홍창기 선수는 정반대예요. 좌투수에 강하고 그리고 우투수, 언더투수에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올 시즌 홍창기 타자의 타격에서 오는 그런 결과라고 보거든요. 지금 제가 써놨는데 스트라이크 존이 흔들리면서 본인이 타이밍이 아닌 조금 늦는 타이밍에 타격을 하게 돼요. 우투수나 언더투수가 던지는 공에는 늦는 타격에 때리더라도 정타가 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밀려 맞는 공이거든요. 좌타자 몸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공이 밀려 맞는 공이 되면서 그게 내야 땅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사람들이 홍창기 선수를 비난 아닌 비난을 했던 게 병살을 너무 많이 친다.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타이밍에 맞지 않고 그 공이 늦는 타이밍에 맞아서 2루 쪽으로 가는 병살 타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좀 빠지거나 아니면은 정타에 낮으면은 2루수를 넘는 그리고 1, 2루 간을 가르는 타격이 돼야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늦으면서 2루수 정면으로 가는 그런 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본인이 스트라이크 존이 아니라서 공이 오는 거를 최대한 천천히 늦게까지 봐야 된다라는 압박에 의한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좌투수에게는 밀어치는 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홍창기 선수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는 공이 배트 뒤쪽에 딸려 나오는 배트에 맞으면서 유격수 키를 넘긴다거나 유격수와 3루 사이를 뚫고 지나가는 공이 된다거나 그런 공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좌투수에는 밀어치는 타격처럼 되면서 안타를 생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몇 경기 홍창기 선수의 고무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셨던 거는 홍창기 선수가 우투수 공도 밀어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투수 공을 밀어치고 하다 보니까 이 타이밍에는 내가 당겨쳐도
좋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우투수 공임에도 불구하고 당겨쳐서 이루수를 넘기는 그런 공을 보여주는 상황도 나왔고요. 최근 홍창기 선수의 타율은 거의 5할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반기에도 이 타격감을 유지하고 이 본인이 최근에 정립한 이 스트라이크 존을 계속 이어나간다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우리 LG 트윈스 팬분들이 홍창기 선수가 워낙 땅볼을 많이 치고 병살을 많이 치고 타격감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선수 이제는 리드오프로 못 나간다,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세부 기록을 보시면은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못 칠 뿐이지 출루율은 굉장히 높아요. 지금 3할 9푼 8리인데 3할 9푼 8리는 지금 리그 전체의 11번째 순위로 리그 탑급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나는 걸어는 나가고 있었다. 내가 예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나는 1루에는 최소한 10번 중에 4번은 밟고 있다. 이렇게 홍창기 선수의 기록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홍창기 선수가 안타를 좀 더 쳐서 나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출루율은 자연스럽게 더 따라 올라갈 거고요. 그래서 홍창기 선수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스트라이크 존을 정립해서 안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홍창기 선수는 창기 트윈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보여줘야만 LG 트윈스 점권에 사람이 있을 때 가장 타격이 좋은 오스틴 선수 앞에 홍창기 선수가 나가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LG 트윈스 승리 확률이 더 높아질 거고요. 특히 LG 트윈스는 1회에 점수를 낼 시에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1회 첫 타자인 홍창기 선수가 나간다, 그런 이상적인 모습, 그때 오스틴의 타점 그리고 홍창기의 득점이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LG 트윈스는 자연스럽게 더 높은 1위에서 한국 시리즈에서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토러스트 선수예요. 토러스트 선수는 아무래도 LG의 1선발이 돼야 되는 남자죠.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선수고 작년 후반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리고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한국 시리즈에서만 2승을 챙겼던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토러스트 선수가 작년과 너무 비슷한 투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분석이 된 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메이저리그나 이런 데서 풀타임을 제대로 뛰어본 적이 있는 선수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좀 더위에 약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올 시즌 후반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지금 토러스트 선수는 2026년 시즌 전반기 17경기 나와서 평균 자책점 4.09, 그리고 8승 7패, 그리고 92와 3분의 1이닝, 피홈런 8개고요. 이닝당 출루율은 1.16, 그리고 피안타율은 0.254, 퀄리티 스타트는 총 11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토러스트 선수가 여름에 약한 선수인가? 라는 의문을 제가 가진 게, 더워지면서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제구도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초구 패스트볼의 제구가 안 돼요. 패스트볼이 거의 보통 높아요. 포스트 마스크보다 한참 높은 패스트볼을 던지면서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시작되는 경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선수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약한 모습이고, 상대 타자들도 이게 분석이 됐다면은 초구에는 배트를 내지 않겠죠. 그러면서 유리한 볼 카운트로,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볼 카운트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토러스트 선수의 지금 나쁜 모습이라고 보여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초구 패스트볼에 스트라이크 카운트가 굉장히 잘 잡혔어요. 물론 구속이 150에서 152 정도의 지금보다는 좀 더 빠른 모습을 보여줬고, 하지만 작년도 올 시즌과 마찬가지로 조금 높기는 했습니다. 패스트볼이 정중앙이나 낮은 공에
낮은 쪽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높은 쪽 보더라인에 형성이 되는 그런 패스트볼을 던졌던 선수인데 올 시즌은 좀 극단적으로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 선수를 공략하기 좀 편해하는 느낌도 좀 받습니다. 보시면은 토러스트 선수가 4월 평균 자책점이 4.50이에요. 한 경기는 평균 자책점이 1.50이었고요. 그리고 두 경기는 0점이에요. 아예 실점을 하지 않은 굉장히 좋은 모습. 그래서 세 경기 합쳐서 0점대 평균 자책점이었으나 4월 마지막 경기인 두산전에 많이 흔들리고 다실점을 하게 되면서 평균 자책점이 4.50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4경기 중에 한 경기 좀 안 좋은 거는 뭐 선발 투수니까 그럴 수도 있다. 4월은 굉장히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즌 초반이니까 약간의 실점에도 평균 자책점은 팍팍 오르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아직 선선한 5월달은 평균 자책점은 2.23이었습니다. 모든 경기가 괜찮았고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를 했고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는데 딱 한 경기 기아전에 1회에 던진 공이 헤드샷을 만들었죠. 그러면서 1회를 채우지 못하고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경기의 평균 자책점이 좀 많이 높아요. 평균 자책점이 2.23인데 평균적으로는 토러스트 선수가 퀄리 스타트를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전 경기 퀄리 스타트를 했고요. 그래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 작년과 같은 모습을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5월이었는데 6월은 6월 첫 경기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요. 6월 평균 자책점이 5.59로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총 5경기를 나왔는데 1승입니다. 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모습이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이 선수가 퍼진 건지 더위를 느낀 건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LG 팬분들도 아시다시피 5월, 6월은 생각보다 덥지 않은 그런 6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다? 그러면 이 선수가 과연 풀 시즌을 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 있는 선수인가에 대한 의문? 아니면은 이 선수가 올 시즌 던진 거 이후에 상대 구단들이 이 선수를 얼마나 잘 분석을 해왔는가에 대한 의문? 모든 의문이 현재되는 그런 6월이었어요. 평균 자책점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토러스트 선수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나 볼이 많고요. 선발 투수인 요건인 6회를 채운 경기가 6월 이후에는 3경기입니다. 총 7경기를 나왔는데 3경기밖에 채우지 못했어요. 그리고 피안타율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함을 보이는 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5월 때까지는 피안타율이 보통 2할 초반에서 놀았는데요. 6월부터는 갑자기 6월 6일 경기부터 2할 6분 1리로 치솟더니 롯데 경기는 3할 8분 5리까지 올라가고요. 기아 경기는 조금 떨어지고 3할 8리였고 삼성전이야 워낙 잘 던졌다 하지만 그 다음에 키움 경기에서 4할 2분 7리 그리고 최근 경기 삼성 경기에서 3할로 올라올 정도로 9위도 떨어진 모습을 보여줘요. 이는 과연 토르트 선수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투수 코치 배터리의 리드의 문제인가? 이거는 코칭 스텝이 잘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러스트 선수의 커리어 그리고 LG 트윈스의 성적에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니까요. 그리고 토러스트 선수가 피안타율을 보시면은 주자 없을 시에는 2할 7분 1리로 다소 좀 높은 편을 보여줘요. 근데 주자가 있을 때는 2할 3분 3리로 관리를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득점권이 되면은 타율이 굉장히 올라가요. 주자 1, 3루거나 주자 2, 3수, 2, 3루, 말루, 3루, 2루 이런 경우에는 3할 5리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주자가 2루 이상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투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혹시나 내가 안타를 맞아서 실점을 하는 게 아닌가? 혹시나 내가 홈런을 맞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느끼는 건지 득점권 시 굉장히 올라가는 이 타율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선수 스스로 그리고 아니면은 우리 포수가 리드를 할 때 좀 생각을 해서 리드를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이 득점권 시의 문제가 상대 중심 타선을 부담스러워하는 걸로 직결이 돼요. 상위 타선 같은 경우에는 2할 4푼 7리로 좀 다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하위 타선도 2할 4푼 8리 정도면은 피안타율로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상대 중심 타선으로 들어가면은 2할 6푼 6리로 다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 선수가 투구를 할 때 가장 큰 걱정을 하는 거는 장타가 아닐까, 그리고 실점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 그런 기록이거든요. 이럴 때는 우리 포수가 이 선수를 어떻게 리드를 해야 될지 그거를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너무 중심 타선의 약한 모습, 그리고 주자 득점권에 있을 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투수는 언제든지 공략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투수지만 우타자에 약합니다. 좌타자한테는 2할 1분 1리로 굉장히 낮은 타율을 보여주는데 우타자를 상대로는 2할 9푼 6리로 타율이 치솟아요. 그러니까 토러스트 상대로는 우타자가 나오면은 웬만한 리그 탑급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타선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구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러스트 선수의 구종을 보시면은 포심, 커터, 싱커, 커브, 스플리터, 체인지업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 써놨죠. 슬라이더 X. 이 선수의 구종에 슬라이더가 없어요. 포심은 깨끗하게 안으로 들어오는 공이고, 커터는 우타자 몸쪽으로 살짝 휘는 공이죠. 싱커 또한 우투수가 던지면 우타자 몸쪽으로 쉬는 공입니다. 그리고 커브야 뭐 낙차 큰 상태로 떨어지고,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도 우타수가 던지면 우타자 몸쪽으로 휘는 공이에요. 체인지업 또한 우투수가 던지면 우타자 몸쪽으로 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우타자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우타자 바깥쪽으로 휘는 공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자기 몸쪽으로 들어온 공을 예상을 하고 노리고 있으면은 이 투수를 공략하기가 쉽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좌타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공이, 거의 대부분의 공이 자기 몸에서 바깥쪽으로 휘는 공이다 보니까 이 투수를 잘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토러스트 선수가 우타자 상대를 할 때는 커브를 좀 많이 던지려고 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상해 본 건데, 토러스트가 삼성전에 유독 강했던 이유, 그리고 NC전에 강했던 이유, 이게 SSG전도 마찬가지죠. SSG전에 강했던 이유가, 이 타선들을 잘 보시면은 NC, SSG, 삼성은 좌타 라인이 굉장히 강한 라인이고요. 기아, 두산, 롯데, 그리고 키움까지 이 라인들은 우타가 강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아 상대로는 평균 자책점이 7점대, NC 상대로는 2점 후반, SSC는 에러가 아예 0이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5.84, 롯데는 6, 그리고 삼성은 1.57, 키움은 4.76. 이거는 결국 토러스트 선수가 던지는 이 구종이 상대하는 팀을 결정을 짓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이를 스스로도 그리고 코칭 스텝도 잘 파악을 해서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그리고 상대 타선에 맞는 그런 투구를 할 필요도 있어 보여요. 그래야만 토러스트 선수가 후반기에 반등을 해서 LG 트윈스가 우승으로 가는 그 길에 일선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LG 트윈스 2026 시즌 후반기 키플레이어가 될 4명의 선수를 분석, 그리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선수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나눠드렸는데, 아마 제 얘기에 동의를 하신 분도 있고 동의를 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이렇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후반기 키플레이어 4인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번 금요일 주말 KT 4연전부터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